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약간 크로스핏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약간 셋업에 대한 얘기를 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요.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제목에 있던 것처럼 그 파토 형님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이 파토 형님을 제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등장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무래도 요새 이슈가 되셨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에 넣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전혀 인연도 없는데 어그로를 끌려고 한 건 아니고 어그로를 만약에 끌려고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파토 형님이 한참 많은 유튜버 분들이 파토 형님에 대한 컨텐츠를 쏟아냈을 때 저는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 당시가 다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셋업을 하고 있던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무리 이슈가 된다고 해도 뭐 제가 그 이슈를 통해서 막 구독자들을 모으고 막 약간 사람들이 많은 시청 시간을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재생 목록 보시면 알지만 앞으로 이 채널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지 뭐 운동 방법에 대한 강좌, 그 다음에 제 운동하는 브이로그, 뭐 운동, 그 다음에 뭐 약간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이렇게 365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먹방,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홈 트레이닝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셋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크로스핏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쨌든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지금 크로스핏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모든 약간 크로스핏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에 저같이 많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거나 참여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크로스핏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제 어떤 운동에 대한 커리어적인 부분을 먼저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2000 군대 제대하고 군대 이제 가기 전부터 운동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이전 글이나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하게 되고요. 한 20번 이상의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서 항상 의문이었던 게 이 격투기를 하려면 체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체력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고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공대생이었는데 3학년 1학기에 전공 필수를 다 맞춰버리고 3학년 2학기부터 이제 계속 최대 어떤 이론이라든지 실기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 방법론, 생리학, 뭐 운동 생리학, 그다음에 어떤 해부학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듣고 또 실기로는 뭐 레슬링, 뭐 여러 뭐 태권도, 검도 뭐 이런 이제 실기 운동들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레슬링 수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제가 한참 그래도 격투기 시합을 나갈 때라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리고 레슬링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하는 그 방식 그런 것들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체력을 키우는데 그 체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단순하게 저희 때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바디빌딩 방식으로 그 분할 운동을 하고요. 달리기 하고 요 정도 지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심폐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격투기 시합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제가 심폐지구력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근력과 어느 정도의 그 심폐지구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카테고리가 단순하게 이 심폐지구력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꼈고 이제 그런 그 방법들 이 체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뭐 체대 수업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서킷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운동들을 섞어서 하는 그런 인터벌, 그다음에 서킷 트레이닝들을 해왔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해소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종합격투기는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뭐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뭐 이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앞으로 많이 가야 되는 운동이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20대 중반인데 저의 모든 거를 걸고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비전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꿈으로 목표로 잡았던 게 대통령 경호실을 가는 게 목표였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좀 이제 독립을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께 이제 신세를 그만 지고 싶어서 독립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2006년에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올라오게 된 계기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 그 명동에 있던, 지금은 전설 속에 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 명동. 거기에 제가 뭐 트레이너로 간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특공무술 사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너로 간 건 아니고 이제 영업 부서로 갔어요. 피트니스 카운셀러. 그래서 그 영업 방식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운동기구 너무 많고 막 너무 시설이 좋으니까 어쨌든 그거에 끌려서 입사 지원을 했고 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제 고객한테 엄청나게 영업을 해야 되는 그 방식,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일들이었죠. 근데 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피트니스 업계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다, 모든 그런 일들은 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배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일했던 그 피트니스 카운셀러로 일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2006년에 딱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그 엄청난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는 운동 시설만 엄청났던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헬창 TV에서 교육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국 형님도 거기서 제가 뵀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엄청난 바디빌더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그 김성국 선수분도 오셨고, 소기종 선수 이분도 오셔서 운동하셨고, 원종석 선수라고 또 그분,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지현우 선수, 그때는 그분은 아주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말랐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 선수부터 해서 뭐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셨어요. 연재호 선수도 오셨고 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바디빌더들의 운동법들을 엄청 봤죠. 그 웨이트 방식을 엄청 봤고, 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힘센 사람들은 바디빌더들이었어요. 왜냐면 스쿼트를 200kg, 20kg짜리 5잔씩 끼우고 뭐를 차건 뭐 니스트랩을 차건 벨트를 차건 뭘 어쩌건, 어쨌든 선수마다 운동 방식은 다양하지만 스쿼트를 그건 5잔 끼우면 220인가요? 그걸로 막 10개씩, 8개, 10개씩 세트 운동을 하니까 이건 뭐 신세계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바디빌더들의 이제 바디빌더 분들의 운동법들을 보고도 많이 영감을 얻었지만, 저 스스로가 근육 자체를 막 이렇게 크게 빌드업하는 목표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격투기 선수 생활할 때 70kg 언더로 시합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시합을 안 나가면서 75, 6, 7 요 정도 이제 약간 근육량이 좀 늘었죠. 70kg에서 막 계속 이제 체중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평체는 75kg 뭐 이 정도 나갔었으니까, 그러다가 선수 생활 시합을 안 나가니까 이제 근육량이 좀 더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웨이트를 막 열심히 하던 시기였고, 웨이트도 뭐 제가 몸을 만들기 위한 웨이트라기보다는 분할 운동을 했었어요. 뭐 월요일 날은 가슴 운동하고, 화요일 날은 뭐 등 운동하고, 수요일은 어깨, 뭐 목요일은 하체, 뭐 금요일은 전신, 뭐 이런 식으로 분할 운동을 했었지만, 저는 체력 향상의 목표를 많이 갖고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 김성구 선수 아까 뵙고 막 인사드렸던 거 갑자기 기억나네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그 이미지랑 약간 좀 다르셨어요. 과묵하고 약간 고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은 뭐 받아주시긴 하는데 그냥 딱 자기 운동만 묵묵히 하고 가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헬창 TV에서 이렇게 텐션이 엄청난 분이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게 헬창 TV 이 채널 때문에 제대로 보게 됐는데, 그 텐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한 몇 개월 보게 되고 그러다가 헬창 TV의 어떤 이 운영자를 만나게 되고 또 유튜브 채널까지 다시 하게 됐네요. 채널은 2011년에 만들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체력 향상을 위한 그런 운동법들에 굉장히 갈증이 있었고 제 그때 운동 트레이닝 파트너가 경륜 선수였는데 그 친구랑 막 다양한 그런 운동법들에 대해서 하긴 했지만 뭐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어쨌든 한체대 나오고 역도도 배웠다 보니까 막 행클린 막 이런 거, 행파워 클린, 뭐 점프 스쿼트, 그다음에 웨이트 인터벌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대통령 경호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풀타임 일을 하기에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동 쪽에 명동 말고 남대문 쪽에 친구가 이제 헬스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연결을 해주고 저 또 이제 원래 동료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5시간 근무를 하죠. 새벽 3시 오픈, 아침 8시 퇴근.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대에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뭐 8시 끝나면 운동하고 종로에서 영어학원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운동 관련된 이제 새벽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운동 관련된 걸 검색을 하다가 친구가 예전에 한번 그 사이트 어떤 사이트를 알려줬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를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네이버에 역도를 검색을 했는데 어디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역도를 잘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뭐 이렇게 도메인이 있길래 거기를 따라가 봤는데 그게 이제 그 speedandpower.co.kr이라는 사이트예요. 삽 사이트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기능성 운동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들, 뭔가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어쨌든 그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를 거쳐갔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제 닉네임이라고 하죠. 케이트공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 사이트예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제가 결국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파토 형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얘기를 어디까지 연결해서 오늘 할 거냐면 엑스핏이라고 하는 체육관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여기까지 제가 일단락을 지을 겁니다. 아마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시간 많이 갔겠지만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뭐 칼럼들을 봤는데 이건 신세계예요. 와,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잘 해놓고 내가 원하는 딱 운동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죠. 거기에 큰 카테고리는 컨디셔닝, 스트렝스, 역도, 그다음에 어떤 운동 선수들의 특별한 운동, 뭐 플라이오메트릭스, 파워 운동, 그다음에 뭐 요가 관련된 유연성 관련된 운동들도 있었고요. 특수부대 체력 만들기, 맨몸 운동, 뭐 그다음에 영양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거기에 칼럼을 쓰신 분이 마스터드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남자는 힘이다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인데 그 책 내용이 결국은 그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 있는 칼럼 내용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은 거고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딴지일보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스포츠 강자를 이렇게 스포츠 강자에 이렇게 칼럼을 쓰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트는 그분의 어떤 기사 내용과 칼럼 내용과 그 다음에 외국 그 운동 방법들, 외국 서적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번역해 놓은 내용들이 주가 된 사이트였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운동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어쨌든 그 시기에는 어떤 것들을 띄우려면 하나를 약간 깎아내리면서 뭔가를 사람들한테 영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디빌딩 방식을 약간 좀 어쨌든 그 사이트에서 많이 까내렸고요. 이 기능성 트레이닝 결국은 이 크로스핏과 같이 스트렝스와 컨디셔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한 좀 강조를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포스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문구가 로니 콜몬 근육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사진 넣고 크고 느리고 쓸모없는 근육 만들래 이소룡 근육 보여주면서 날렵하고 빠르고 쓸모 있는 근육을 만들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 그거는 좀 투머치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좀 큰 인식을 주기에는 좀 충분했던 그런 캠페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보디빌딩 운동 방식에 대해서 분할 운동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뭐 부정적인 어쨌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 도움은 되지만 약간 이런 거보단 이게 훨씬 좋다라는 식으로 많이 좀 강조를 했었고요. 이제 이제 거기에서 칼럼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칼럼인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마스터드림님이 쓴 칼럼인 줄 알았는데 크로스핏의 창시자라고 하죠. 그렉 그레스먼이라고 하는 이 크로스핏 파운더가 이 크로스핏 레벨원 트레이닝 가이드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이제 실제로 적은 그 칼럼 내용인데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이제 칼럼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뭐 대통령 경호실 공부하려고 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뭐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갈증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풀었고 거기에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모 같은 걸 열게 돼요. 2008년 요때 정모를 열게 되고 그 정모를 여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났죠. 그 분들 중에 한 명이 파토 형님입니다. 바로 이 형님의 인상은 좀 뭐 그 당시에 좀 글을 되게 잘 쓰셨어요. 막 약간 글솜씨가 좋았고 실제로 만나 보니 또 약간 말도 좀 잘 하시고 뭐 그때 30대 초반이셨던 것 같은데 몸도 막 이렇게 바디빌더처럼 상체가 우람하진 않았지만 제 기억에는 하체 같은 데는 굉장히 좋으셨어요. 하체 뭐 종아리 이런 데 좋으셨고 약간 특이한 운동들을 많이 하셨죠. 뭐 캐틀벨 스윙을 하는데 무슨 캐틀벨 손잡이에 비누칠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전자레인지 끼는 장갑 같은 걸 끼고 한다든지 뭐 악력이 더 키워지게 하는 그런 방식.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조금의 스트렝스 운동,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이런 것도 하시긴 하지만 뭐 스트렝스 수치가 아주 높게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막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형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도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또 뭐 제 채널에 대한 막 홍보를 하고 어그로를 끄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잠잠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그 파토 형님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결국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이트에서는 밝히질 않았지만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뭐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해가지고 결국은 크로스핏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게 되고 거기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워크아웃 오브 더 데이 와드라는 것, 이 약간 기본적인 틀이 이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가 이 크로스핏닷컴을 벤치마킹 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왜냐면 거기에 매일매일 운동이 매일 삽질 해가지고 운동 올라오고 있었고요. 뭐 여러모로 결국은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이트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실망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자기의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방법 같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건 이미 어느 정도는 외국 쪽에서 모티브를 받아와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살짝의 회의감은 들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운동을 알려주신 그 사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핏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컨디셔닝 운동 조합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 최초로 크로스핏 관련된 네임드 와드라고 하죠. 크로스핏 운동은 이제 프렌이라고 하는 와드를 거기서 소개로 했고 프렌도 소개가 약간 다르게 돼 있었어요. 총 45개씩 하는 건데요. 스러스터랑 턱걸이를. 근데 거기서는 50개를 빨리 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약간 각색을 했죠. 그래서 제 처음에 이 프렌 기록은 5분대 정도 나왔어요. 물론 팔꿈치 완전하게 락아웃 하지 않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5분 정도 했고 그 5분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이 운동 정말 대단한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시기에 이제 200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교차점이 생겨요. 이 크로스핏을 저만 알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사이트를 들어갔던 누군가도 알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배드보이라는 친구예요. 배드보이라는 친구가 다음에 이제 크로스핏 한국이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약간 그 연결점이 제 때는 약간 저는 이종격투기 카페 활동도 많이 했는데 2003년부터 정예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종격투기 카페 웨이트 트레이닝 방이라는 곳에서 좀 많이 정보 교류가 됐고 저는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와 웨이트 트레이닝 방에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두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배드보이라는 친구는 그 비비 매니아, 바디빌딩 매니아죠. 비비 매니아의 연병장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크로스핏을 막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먼저 좀 그 다음에 카페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그게 2008년 후반인지 9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크로스핏 레벨원을 따로 먼저 갑니다. 2009년 초반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영감을 얻었고 약간 커뮤니티 상에서 뭐 케이트공이 더 잘해, 배드보이가 잘해, 막 이런 약간 또 이런 비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막 안티도 경험을 하고 제가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막 케이트공님 아니시냐고 사진도 찍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참 그런 운동 하셨던 분들 많았나 봐요. 그래서 좀 뭐 그러면서 약간 막 커뮤니티 상에 어떤 오해도 생기고 이래서 막 저한테 막 안 좋은 악플도 다시고 이런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뭐 다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09년에 그 친구가 그 다운 카페를 만들고 저도 그 카페를 가입했다가 아무래도 이 스피드 앤 파워 쪽에서 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그쪽에서도 약간 배척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영상 하나를 딱 올렸는데 그 프렌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을 올려서 저는 그때 생각은 막 크로스핏 우리나라에 약간 이런 크로스핏과 같은 운동 문화가 꼭 크로스핏이라는 이름 말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서 글을 남겼는데 거기서는 약간 이제 와서 위화감 조성한다 잘하는 영상 올려가지고 잘난 척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좀 저도 어쨌든 이렇게 많이 성숙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지 왜 같이 운동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올린 건데 이거 갖고 이렇게 난리야 하면서 저도 그냥 그 커뮤니티를 나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이런 계기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커뮤니티를 나왔지만 저는 어쨌든 제 스스로의 크로스핏을 계속 남들보다 누구보다 먼저 하고 있었다고 자부를 하고 이제 이러던 시점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하는 꿈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가기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상 잘 찍히고 있나? 몇 분 됐는지 한번. 23분? 좋습니다.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대통령 공호실, 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근데 뭐 안 되더라고요. 기초 실력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경호실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좋았던 거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됐었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되니까 이 크로스핏 자체가 영문으로 다 정보가 있었어요. 그때는 크로스핏 저널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영어고 사이트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세스가 되게 편했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얻게 되고 이제 2009년에 마지막으로 좀 내가 경호실 시험을 보고 뭔가 더 이상 안 되면 나도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겠다. 2009년이면 제가 몇 살인가요? 29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되기 전이죠. 부모님한테 얘기 드렸어요. 부모님 솔직히 저 계속 뭐 이런 준비하면 좋겠지만 몇 년째 시험을 보고 했는데 시험도 부정기적이고 제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이런 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나도 많이 알아봐 주고 또 이 운동 자체가 피트니스 쪽에서 새롭게 나오는 트렌드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을 때 좀 이런 운동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거기서 비전을 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려고 2009년에 이제 공고 대통령 경호실 7급 경호 공무원 시험의 공고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돌아가신 거죠. 서거하신 거죠. 그러면서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이
다시 청와대로 오면서 TO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운명이구나. 나보고 크로스핏으로 가라는 운명이구나라고 하고 저는 그때 이제 풀타임 일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계속 어 5시간씩 2007년, 8년 요렇게 2년 동안을 5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씩 벌고 살았었어요, 제가. 그리고 뭐 운동만 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좀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70만 원씩 한 달에 벌어서 그때 저 뭐 반지하 월세 18만 원짜리 중화동에서 반지하 월세 살면서 뭐 그렇게 공부하고 했는데 야 이게 뭐 29살에 돈이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운동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저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8시간짜리 일을 하게 돼요. 정릉에 있는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거 나한테 크로스핏 가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크로스핏 레벨 1을 따로 이제 오키나와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크로스핏 레벨 1을 따게 되면서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의 엑스핏이라고 하는 체육관 오픈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제가 어쨌든 그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서 굉장히 어쨌든 뭐 다양한 운동 기록들이라든지 좀 거기를 대표하는 약간 사람으로서 약간 뭐 이렇게 성장을 좀 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저한테 여러 가지 부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8년 후반인가 2009년에 이제 스피드 앤 파워에서 체육관을 내게 돼요. 삽짐이라고 하는 체육관을 내게 되는데 거기랑 그 당시 지금 이제 종합격투기 팀 중에 팀팟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위승배 형이랑 해서 뭐 재선이 뭐 남이철 그다음에 이은수 유우성 뭐 이런 선수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만든 팀이 있는데 그 팀팟이 체력 코치를 저한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체력 코치를 하다가 제가 그 삽짐하고 연결도 시켜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종합격투기 시합을 위한 체력 훈련도 더 시켜줬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이렇게 했고 그때 이제 그 파토 형의 친구 중에 그 영민 형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뭐 불량일스인가 뭔가 뭐 그거 하시더라고요. 팟캐스트 활동. 근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약간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사장님이 그 형이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약간 그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사장님한테 부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이 체육관을 해봐라. 크로스핏 체육관이나 기능성 트레이닝 체육관을 해봐라.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운동인데 해보시면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거기 그걸 하려면 코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에 적합한. 근데 거기에 저를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 너 어떻게 해줄게 뭐 레벨1 갈 때 뭐 돈도 뭐 자격증 비용이야 제가 했지만 뭐 약간 뭐 2, 30만 원 정도 주시면서 가서 경비로 써라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약간 이제 로드맵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체육관을 이제 갔다 와서 바로 설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파토 형님이랑 계속 연락도 하고 저희 집에 와서 술 뭐 이렇게 드시고 같이 고기 뷔페도 가고 막 되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술도 많이 먹고 잘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 형님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서 일을 하고 그 운동을 그 파워 운동법을 보고 팔로잉을 하고 있었고 영민이 형이랑도 친하지만 이제 영민이 형이 결국은 그런 체육관을 차릴 때 저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해서 트레이너로 이렇게 헤드 트레이너로 이렇게 만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제 추측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오퍼가 들어왔고 저는 오케이 그러면은 대통령 어차피 경호실 안 가기로 그 준비 끝냈기 때문에 레벨1을 따서 와서 그 엑스핏이라고 하는 체육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돼요. 물론 제가 돈을 낸 건 아니죠. 그 사장님이 되셨는데 뭐 기구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뭐 탄력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글루텐 디벨로퍼 벤치 싯업 하는 거 그다음에 리버스 하이퍼 뭐 이런 독특한 장비들을 만들거나 뭐 기능성 트레이닝이니까 타이어 막 때리고 그 당시에 300 영화 나와가지고 또 난리였잖아요. 기능성 트레이닝.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마케팅을 엄청 했던 시기예요. 크로스핏을.
300 전사들이 했던 운동으로. 그래서 이제 막 그 망치 그 해머 차지를 해머 만들려고 뭐 어디 구파발에 있는 대장간까지 가가지고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9년 한 10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그 체육관이 설립이 되고 제가 이제 헤드 코치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죠. 뭐 그리고 이제 결국은 크로스핏을 제가 레벨원을 땄기 때문에 그 사장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레벨원 땄고 지부 등록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계속 지부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체육관 이름을 크로스핏 백두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게 뭐, 그 이름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만들어라. 이 과정에서 뭐 그 사장님이 돈이 좀 아까우셨는지, 아니면 엑스핏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자체, 사실 엑스핏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크로스핏이 약간 이 크로스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엑스핏이라고 체육관 이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사실은 체육관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체육관 이름은 사실 뭐 그분이 부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로고 작업이나 이런 건 다른 분들이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크로스핏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엑스핏이라고 하는 체육관의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드셨는지 그걸 살리고 싶으셨나 봐요. 크로스핏, 엑스핏 이렇게는 안 되고 지부 등록 안 내주고 결국은 지부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정식 지부 등록을 한 체육관의 코치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소통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달랐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실장으로 일하던 그 영민이 형이 좀 저랑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죠. 뭐 저도 어렸던 부분이 있고 이제 나름 여기저기에서 이제 좀 많이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뭐 어깨가 좀 올라갔던 부분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엑스핏에서 일하기 전에 4, 5년 정도를 피트니스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마케팅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좀 드리거나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좀 기분 나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의 문제 저도 이제 어쨌든 뭐 근무 태도가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겠죠 사실은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그 형님이 불편했는지 저한테 체육관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뭐 알겠다 서로 안 맞으면 그만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들어간 체육관이 이제 어디야 바디스타 강북에 있는 바디스타인데 거기도 이제 뭐 바디빌더들의 그 당시에 성지죠.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가 망하면서 모든 바디빌더들이 그쪽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 한성대 입구 쪽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는 바디빌더들을 막 보고 또 거기서 또 김성국 선수도 뵙게 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제 파토 형님하고 저랑 인연이 끊긴 계기가 생기죠. 어떻게 생기냐면 뭐 파토 형님은 이제 영민이 형이 거기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운동하러 왔죠. 그 체육관에 운동하러 왔는데 약간 항상 아쉬운 얼굴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일을 못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됐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거 나 그만두게 하고 파토 형 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토 형은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나가고 한 1, 2주 있다가 이제 거기서 딱 일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뭐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인연도 있는데 이 형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나와의 인연보다는 자기가 당장 거기서 일하는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나와의 인연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제 주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사람을 안 본다고 해서 앞으로 내 앞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형님은 이제 그 엑스핏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아 또 간 거죠. 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흘러갔습니다. 2010년까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식 크로스핏 체육관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식 크로스핏 체육관은 삽짐이었습니다. 삽짐. 2009년 정도에 생겼나? 헷갈리네. 8년 후반인지 9년인지 모르겠어요. 삽짐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부 등록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는 크로스핏 체육관이 생기지는 않았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기능성 트레이닝을 기치로 해서 원래 두 번째 지부 등록을 하려고 했던 데가 엑스핏이었어요. 근데 엑스핏은 결국은 오너분이 지부 등록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엑스핏 체육관이 차려지고 나서 한 몇 개월 후 2010년 한 3, 4월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크로스핏 지금의 크로스핏 스타일의 클래스 수업 형태로 공간 세팅이나 어떤 프로그램 세팅이 됐던 최초의 체육관은 이제 크로스핏 강남이라고 하는 체육관이에요. 그 체육관이 논현동에 생겼고 이제 논현동에서 이 체육관 생기기 전에 이제 체육관 오너 지금 그 헤드 코치인 이제 이현우 코치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 체육관도 엑스피 체육관 오픈할 때도 와서 뭐 구경하고 뭐 체육관 차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많이 하셨고 많이 했고 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10년. 그래서 우리나라 크로스핏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크로스핏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편에 얘기할 게 이제 일대 어떤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리복에서 크로스핏을 스폰서십을 하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또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1편 대한민국 크로스핏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그리고 제목이 뭐 파토 형님은 크로스피터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형님은 크로스핏 스타일로 운동을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크로스피터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크로스핏 트레이너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엑스핏에서 운동을 가르쳤기 때문에 크로스핏 트레이너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그 형님은 제가 아는 한은 자기가 크로스피터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그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 있는 3맨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지 크로스피터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엑스핏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실장 형님이랑 둘이 레벨원을 따로 갔다라는 거는 들었습니다. 삽짐에서 열린 서티피케이션을. 저는 이제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질 않아서 오키나와에서 크로스핏 레벨원을 땄는데 2010년부터는 삽짐에서 자격증 코스를 런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삽짐에서 레벨원을 따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 후로 들려왔던 얘기가 이제 레벨원을 통과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거야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 형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크로스피터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크로스핏 트레이너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크로스핏 트레이너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편은 또 제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 또 촬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그 사이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리복과 크로스핏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성장한 크로스핏 대한민국 크로스핏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